뭐 하시는 거 보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보려고 한 개를 계속 몰두해서 하시거든요. 그럼 시간은 한정없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거를 완벽하게 조건 빼먹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1-86페이지세요. 원래 기존 거를 열어놓고 하면 참 좋겠지만은 저희는 그냥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 작성 요령부터 해줄게요. 집에서 연습하실 때도 꼭 답안 작성 요령부터 끝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거기 교재 87페이지에 보시면 2번 그림 있죠? 87페이지에 네모 박스 안에 2번 그림 있죠? 그거 보고 일단은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저기 상태를 이미 한다에서 한에서 줄이 내려가잖아요. 거기 완성작에 보면 그 한다에서 줄이 내려가는데 뒤에 문단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그림에 여기 한다에서 줄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뒤에 문단부가 없잖아요. 없죠. 엔터 안 쳤단 얘기예요. 끝에 닿아서 자동으로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쭉 쓰시는데 만약에 줄이 안 내려간다면 일단 쓰시고 나중에 오타 찾으시면 돼요. 네. 아니, 3번 페이지에다가 세 번째 페이지에다가
제목 부분을 그 제목 부분부터 조건을 하나씩 넣어줄게요. 저희가 그림 풀면서 여기 제목에 대한 조건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정통성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 제목의 블럭을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1-86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조건 써져 있죠? 글꼴이 굴림의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왼쪽에 위에 상단에 함초롱 바탕, 오른쪽에 조그마한 내림단추 클릭하시고, 왼쪽에 모든 글꼴 클릭하시고,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찾아줄게요. 진하게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해줄게요.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블럭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덧말 넣기를 해달라는 조건이 있어요. 덧말은 그 문제에 여기 위에 조그만하게 써져 있는 그 통일 한국이 덧말이에요. 자, 위에 메뉴 입력 클릭하시고 끝에서 9번째 덧말 찾아서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덧말 넣기라는 창이 하나 떠요. 자, 덧말에다가 위에 써져 있는 통일 한국을 입력을 해줄게요. 본말에는 다음처럼 써져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넣기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커서의 위치를 이 앞쪽에다가 두고요. 클릭해서 옮겨주고.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책갈피 클릭하고 책갈피 이름을 통일로 해달라고 조건은 써져 있기 때문에 통일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넣기. 자, 그럼 책갈피가 들어갔다는 게 안 보이지만 이 다시 책갈피를 눌러서 확인하면 돼요. 책갈피 목록에 통일이 있는지. 자, 확인하셨으면 취소 눌러서 닫아주세요. 자, 이제 오른쪽 위에 머릿말을 넣어 볼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 머릿말은 이 페이지 바깥에, 그러니까 여백을 표시하는 거에 바깥쪽에 들어가는 거라. 자, 위에 메뉴 쪽 클릭할게요. 쪽 클릭했나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에 머릿말이라고 있어요. 머릿말 클릭. 그러면 그 아래쪽에 위쪽이라고 나오거든요. 위쪽에다 마우스 올려놓으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창 하나가 더 떠요. 여기에 모양 없음이라고 있습니다. 모양 없음을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아래쪽에 입력한 부분이 비활성화되고 위에 머릿말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오른쪽 위에 써져 있는 글씨를 쓰면 돼요. 통일 우리의 미래. 그렇네요. 우리의 미래. 자, 그 다음에 입력한 통일 우리의 미래를 블럭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위에 서식도구 상자에서 함초롱 도둠이라고 써져 있는 거를 글꼴 바꿔줘야 되거든요. 뭘로 바꾸래요? 문제에서 도둠으로 바꿔줄게요. 도둠. 자, 그 다음에 이게 머릿말의 글자 크기가 9포인트가 기본이기 때문에 요거를 10포인트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정렬까지 해줄게요. 자, 그럼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오른쪽에 머릿말이 있는 걸로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얘가 메뉴가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파일 앞쪽에 있잖아요.
원래는 파일이 맨 앞에 있는데 이렇게 메뉴가 앞쪽에 뜨면 그 다른 기능이 안 들어갑니다. 꼭 꺼줘야 다른 기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머릿말 꼬릿말 닫기나 혹은 여기 머릿말 꼬릿말 오른쪽에 보면 조그마한 X 있죠. 요거 둘 중에 하나 눌러서 닫아주세요. 그러면 머릿말이 꺼지면서 머릿말은 비활성화, 아래쪽은 활성화가 됩니다. 자, 마우스를 여기에다 올려놔 볼게요. 여기 글씨 써져 있는 근처에다가.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옆에 종이 생기죠. 머릿말이 들어가게 되면 다음처럼 옆에 종이가 생기게 됩니다. 저렇게 생겼을 때 머릿말 근처에 있다는 얘기고요. 요거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다시 머릿말을 킬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파일 앞에 메뉴가 뜨면 요거는 무조건 꺼야 작업할 수 있다 그랬죠? 닫기 눌러서 다시 닫아줄게요. 됐나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왼쪽에 지금 통일은에서 통자가 큼직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잘 안 쓰는 기능이지만 옛날에 소설책은 처음에 시작한 부분을 이렇게 첫 글자를 꾸며줬어요. 두 줄에 한 개의 글자를 꾸며줬죠?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통 뒤에다가 클릭해서 커서만 갖다 놓을게요. 이때 헷갈리는 게 블럭을 그동안 다 잡잖아요. 얘는 안 잡아요. 커서만 갖다 놔야 돼요. 자, 그리고 위에 메뉴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서식 클릭.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보면 다 크게 써져 있는 거 있어요. 있나요? 네. 그게 문단 첫 글자 장식이에요. 그거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창이 하나 뜨고 모양에 보면은 네, 뒤에서 다섯 번째 찾았어요? 네. 자,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창이 뜨고 여기에 지금 보면 네 칸이 있는데 두 줄이 하나의 글자를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꾸밀 거라 요거 두 줄을 선택을 해줄게요. 두 줄에 한 글자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두 줄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글꼴이 정해져 있어요. 궁서의 면색 노랑이라고. 그래서 글꼴에 원래 글꼴 적용을 클릭을 해서 궁서 찾아서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면색에 색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색없음을 클릭해서 요거 노란색 넣어줍니다. 자, 이거 조건이 글꼴만 바뀌고요. 이 두 줄과 색깔은 안 바뀌어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똑같이 나와요, 항상.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오른쪽에 설정 눌러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제에는 중간중간에 한자가 있어요. 86페이지 완성작에 보면 여기 단일 체제 뒤에 한자가 들어가고요. 통일 글씨 뒤에 한자가 들어갑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단일 체제에 한문을 먼저 넣어줄게요. 블럭 잡아줄게요. 단일 체제에 블럭을 먼저 잡아줄게요. 잡았나요? 자, 이득에도 한자가 들어갔네요. 여기 이득. 자, 단일 체제의 블럭을 잡았다면 키보드에서 한자 키 찾아서 클릭하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한자로 바꾸기라는 창 뜨죠? 자, 그리고 한자 목록에 여러 가지 단일이 있는데 우리가 써야 되는 단일인 다만단의 한일자를 선택을 해줄게요. 하셨나요?
자, 그리고 분명히 우리 단일 체제 네 글자를 한 번에 블럭 잡고 들어왔죠. 근데 이게 지금 따로 나오는 중이거든요. 그 이유가 한 세트로 등록한 한문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따로따로 이제 분류해서 한문을 바꿔줘요. 이럴 경우에 여기 아래쪽에 입력 형식에 보면 한문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한글은 없어지고 한문만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를 클릭 했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바꾸기 눌러주면 블럭 잡은 거 기준으로 남은 글씨인 체제로 넘어와요. 체제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죠? 파란색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꾸기 또 눌러줘요. 그러면 한글 없어지고 한문만 남았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꾸며줄 건데 책이랑 똑같이 이때 그 전에 먼저 요것부터 확인. 아래쪽에 삽입이라고 되어 있으셔야 돼요. 상황선에. 이게 수정으로 간혹 가다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글자를 많이 쓰면 지가 알아서 바꿔요. 수정은 뭐냐면 글씨를 입력하면 뒤에 있는 게 지워지면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글씨를 쓰면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뭘로 되어 있으면? 수정으로 되어 있으면. 만약에 수정으로 되어 있으면 요거 클릭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커서의 위치 앞쪽에다 놓고 이렇게 가로 입혀주고요. 한자에다가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이렇게 단위 체제라고 써줄게요. 바꿀 때 애초에 한글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네, 그래서 따로따로 구분해서 어떤 건 A고 어떤 건 B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로 해가지고 하나씩 바꾸고 쓰시는 게 다른 좋습니다. 체제가 한 장만 앉아서 네, 한 개로 안 나왔어요. 단위가 체제가 자, 그 다음 통일 부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통일 블럭 잡아줄게요. 블럭 잡았나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한자 눌러줍니다. 자, 이번에는 통일이 한 번에 나왔으니까 아래쪽에 입력 형식에서 세 번째 한글 쓰고 가로치고 한문 들어가는 거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바꾸기. 자, 이득도 블럭을 잡고 한자 눌러줍니다. 그리고 요것도 한 글자 나오고 입력 형식에 한글 써지고 가로치고 한문으로 원하니까 요거 세 번째 거 선택하고 바꾸기 해줍니다. 자, 요즘에 나오는 그 한문의 시험 문제는 지금처럼 한문이 하나 나오는 게 아니고 뜻이 여러 개가 나와요. 대부분. 그리고 요런 타입은 원래 옛날에는 요런 타입도 꽤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엔 요런 거 안 나오고 다 한문 찾는 타입으로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에는 각주 해볼게요. 여기 각주가 민족 뒤에 들어가거든요. 찾으셨나요? 이 각주가 뭐냐면 선생님들 백과사전 집에 있으셨어요? 백과사전에 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번호를 붙여요. 그리고 그 번호에 아래로 내려가면 그 번호에 해당하는 설명문이 붙습니다. 그게 각주예요. 자, 그래서 민족 뒤에다가 우리는 설명문을 붙일 거예요. 글씨 커서를 갖다 놓고 위에 메뉴 입력 클릭. 그 다음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번째 여기 중간쯤에 보면 각주라고 있어요. 있나요? 클릭. 그러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페이지의 맨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문제의 맨 아래쪽에 보면 설명문이 써져 있어요. 근데 그 설명문에 보면 앞쪽에 번호가 동그라미 기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가로 1이잖아요. 그래서 번호 모양을 바꿔주셔야 돼요. 자, 위에 메뉴 주석이라는 게 생기고요. 각 줄을 넣으면 여기 중간에 보면 번호 모양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번호 모양 클릭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 니은, 디귿 있죠? 그거를 클릭. 그러면 이렇게 번호가 바뀌어요. 그리고 쓰시면 됩니다. 자, 별도로 글꼴 바꿀 필요 없고요. 글씨 크기가 9포인트지만 글꼴 바꿀 필요 없고요. 여기 위에 선이 5cm라는 조건이 요즘에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것도 바꿀 필요 없습니다. 되어 있어서.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파일의 앞쪽에 이렇게 메뉴가 생긴다는 거는 다른 기능이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석 옆에 X 눌러서 끄거나 닫기 눌러서 꺼주거나 하면 위로 올라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위에 상단거 마지막. 오른쪽에 이 자리에 그림이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그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위에 메뉴 입력 클릭 했나요? 자, 그리고 그 바로 아래 그림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자, 그림 넣기라는 그럼 창이 하나 뜨고 여기 왼쪽에 라이브러리, 오른쪽에 문서 더블 클릭, 그리고 ITQ 더블 클릭, 그리고 픽처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림이 여러 개 나오죠. 이 중에서 항상 문제는 이렇게 6개 뭉쳐져 있는 그림을 오려서 쓰는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4번 아니면 5번인데 여기서는 4번 그림을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손바닥 잡는 거 있으니까, 악수하는 손 있으니까요. 클릭하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문서에 포함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전 문제를 먼저 풀고 오셨다면 이거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넣기.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는데 얘를 클릭해서 넣으면 그림이 너무 크게 들어가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그릴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그만하게 그려줍니다. 됐나요? 자, 위치는 그닥 상관없어요. 자르고 옮기면 되니까. 그리고 요 그림을 빼고 잘라줄 건데 키보드에서 Shift를 눌러주세요. 눌렀나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크기 조절점 있죠? 그림의 위에 있는 거기다 마우스 올려놓으면 O 모양으로 바뀌어요. 원래는 이렇게 위아래 화살표인데 Shift 누르고 하면 O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떼면 그림이 잘라져요. Shift는 떼면 안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크기 조절점에도 마우스를 올려놓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저는 5가 아니라 2번.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가운데에 있는 크기 조절점에 올려놓고 모양으로 바뀌면 이렇게 줄여줍니다. 이렇게 바짝바짝 더 잘라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바짝 자를 필요는 없어요. 책에도 그렇게 바짝 자르는 걸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그림이 안 보이는 정도만 자르시면 돼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려진 그림을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딱, 따닥. 자, 그러면 개체 속성이라는 창이 하나 뜨죠.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40에 40이라고. 그래서 너비에 40, 그리고 높이에 40 해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크기 고정까지 눌러줄게요. 됐나요? 자,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는 기본적으로 어울림이 되어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어울림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어울림이 뭐냐면 그림과 글씨가 같이 있을 때 그 옆에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 옆에 글씨 써주는 게 어울림. 그 옆에 있는 게 자리 차지인데 그림이 있으면 그 옆에 공간이 있더라도 그거 딱 하나만 들어가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상황에 따라서 이 본문과의 배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어울림 하셨다면 조건에 보면 여백 캡션 바깥 여백 이쪽 2mm라고 써져 있어요. 바깥 여백 왼쪽 2mm. 바깥 여백 왼쪽 2mm라고 써져 있죠, 조건에. 네. 여기 그래서 이에 여백 캡션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바깥 여백의 왼쪽 이 부분에 2mm를 써줘요. 했나요? 그리고 설정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크기가 바뀌고요. 그림에 여기 안에다가 마우스 놓고 드래그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지금 보면 글씨 쭉 써져 있잖아요. 요 써진 글자가 똑같이 떨어지게 자리 잡아주셔야 돼요. 단일 체제의 채자의 한문에서 는에서 제에서 다에서 주에서 다 민족 비 이렇게 떨어지게. 만약에 아무리 조정을 해도 얘가 안 된다. 그럼 어디 오타가 났던가 맞춤법이 틀렸던가 글씨를 더 썼던가 이랬단 얘기예요. 오케이? 시간 안에 맞출 수 있으면 하는데 시간이 좀 모자르신 분들은 그냥 자리만 대충 잡고 빠르게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잠깐 아까 제가 글씨를 안 쓰고 하는 방법을 좀 이따 알려드린다 그랬죠. 이러면 글씨가 만약에 안 써져 있으면 이 그림의 자리가 어딘지 판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더블 클릭 다시 한번 해볼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기본 탭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치에 보면 가로 세로가 있거든요. 종이라고 써져 있는 거 찾으셨나요? 그 종이를 클릭하고 문단으로 바꿔줘요. 세로도 종이를 클릭하고 문단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 눌러주세요. 전 취소 누를게요, 선생님. 자,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얘 그림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원래는 얘가 이렇게 여백의 바깥쪽까지 나가거든요.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페이지 안으로 제한을 한 거예요. 무조건 안쪽에만 들어오게.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도 안 나가요. 왼쪽은 되는데요? 그쵸? 여기는 페이지 아니니까. 바깥에만. 여백의 바깥쪽, 여백 부분으로는 못 나가게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주시면 이제 완벽하게 줄도 맞출 수 있고 자리도 대충 파악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지금 분단하고 하라는 말씀이시죠? 안 해도 되는데 그 글씨 어차피 쓰실 거면 어차피 자리가 보이니까 안 해도 되는데 글자를 여기 안 쓴 상태에선 자리가 파악이 안 되니까 그때는 하셔야 된다. 이게 자리가 여백의 바깥으로 나가면 점수를 안 주더라고요. 아, 그림이요? 네, 그림이 바깥으로 나가면 점수를 안 줘서 얘가 무조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막아주는 거예요. 무조건 설정 눌러도 되는 거죠? 네.
그럼 무조건 하는 걸로 외우세요, 그러면. 문단 하는 걸로.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 지금 반 끝났거든요. 요거 지우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수정을 하려면 지우는 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우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봅시다. 자, 요거 그림부터. 그림은 지우는 거 너무 쉬워요.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하시면 지워집니다. 잘 지워지죠? 자, 그 다음에 한자 부분은 글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뒤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 하나씩 지우시면 돼요. 다 지웠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각주. 요 각주에다가 마우스 올려놓으면 요것도 종이가 생겨요. 여기다 대고 더블 클릭하시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참고로 그냥 휠 굴려서 내려가셔도 돼요. 그럼 각주 보이죠? 요거 클릭하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주석 지우기라고 있어요. 중간에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주석 지우기를 클릭. 지울까요? 물어보면 지움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없어졌죠? 자, 그 다음 이 앞쪽에 있는 문단 첫 글자 장식도 지울 거예요. 커서 위치는 1 앞쪽에다가 그냥 갖다 놓을게요.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서식 클릭. 오른쪽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문단 첫 글자 장식 클릭하고 모양의 첫 번째에 요 첫 번째 거 클릭을 해줄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합니다. 그럼 없어져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위에 머릿말 이제 지워볼게요. 요거 더블 클릭하고요. 그럼 머릿말 꼬릿말 활성화되죠? 여기에도 보면 지우기가 있어요. 지우기 클릭. 현재 머릿말 지울까요? 물어봐요. 지움. 자, 그 다음 여기 통일한국 덧말부터 지울 거거든요. 블럭이 아니고 여기다 대고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덧말 편집이란 창 뜹니다. 그리고 덧말 지움 클릭. 그럼 지워져요. 자, 그리고 책갈피도 지워야 되잖아요. 위에 메뉴 보기 갈 거예요. 보기 클릭했나요? 그리고 거기에 조판부호라고 있어요. 뭐 띄어쓰기라던가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글자로 표시해주는 그 텍스트로 표시하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 조판부호를 체크를 하면 이렇게 책갈피라는 거 생기죠. 요거를 블럭 잡고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 조판부를 켜놓고 작업하면 막 그림 여러 개 들어갔을 때 그림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판부는 사용 후에는 꺼주시는 게 좋아요. 조판부 체크 다시 풀어줄게요. 자, 그리고 요거 긁고 원래대로 바꿀 거거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1 누르시면 원래 글꼴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까지. 쉬는 시간 좀